세로 길이가 각각 20과 12, 높이가 9인 직육면체 모양의 도형이 있어요. 자, 이런 직육면체. 죄송해요. 너무 크게 했네요. 직육면체 모양의 벽돌을 쌓아서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분이 드리블을 여기서 들었다니. 진짜 수면이랑 손톱 사이에 사투심이 바뀌었고 마취를 샀어. 마취를? 이거 풀렸어? 어쩌다가 또 그렇게 해요? 아 저거 영어학원에서 하다가 이게 들어가고 손톱 사이에 살크림이 바뀌어갖고. 와 진짜 아프겠다. 상상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자, 이런 정육면체가 있는데 난 뭐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가로 20, 세로 12, 높이가 9인 직육면체 박스를 쌓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쌓다 보니까 가로로, 세로로, 높이로 이렇게 쌓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쌓아놓은 박스의 모양이 정육면체로 바뀌어 있더라는 얘기죠. 그때 만들어지는 가장 작은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필요한 이 직육면체 박스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물어봤어요. 뭐 그러니까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의 이런 벽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벽돌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니? 근데 이렇게만 한 게 아니고 위로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위로. 근데 선생님 이게 사용을 잘 못해서 복습까지는 잘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쪽으로 쫙 쌓아 올려서 나중에는 이쪽에 딱 들어맞게 계속 쌓다 보니까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됐니? 이쪽으로 계속 쌓다 보니까 여기도 딱 들어맞게. 말로 하려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번 한 거니까 마지막까지. 완벽주의 사진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옆으로 쌓아가고 이렇게 가로로 쌓아가고 그 다음에 높이를 이렇게 쌓아갔더니 나중에는 이런 식의 정육면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정육면체는 정육면체라는 게 핵심이에요. 가로의 길이를 내가 x라고 두게 되면 세로도 x가 되고 높이도 x가 되고 다 똑같은 변이 된다니까. 근데 여기는 가로를 그냥 똑같은데 굳이 선생님이 구분하기 위해서 x 가로라고 할게요. 얘는 x 세로, x 높이 다 똑같은 숫자입니다. 근데 x 가로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는 누구의 배수가 되냐면 20의 배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직육면체 벽돌의 박스의 가로 길이가 20이었거든. 그치? 이 박스를 하나 놓으면 20, 두 개 놓으면 40, 세 개 놓으면 60. 결론은 가로 길이인 이 x는 20의 배수 형태로 움직일 테고 마찬가지로 세로 길이 x는 12의 배수 형태로 움직일 테고 높이 길이에 해당하는 x는 9의 배수.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x는 똑같은 숫자인데 20의 배수인 동시에 12의 배수가 되고 9의 배수가 되니까 20과 12와 9의 공배수. 20과 12와 9의 정확한 표현이죠. 공배수. 공배수입니다. 공배수인데 문제에서는 가장 작은 그러니까 여기도 뭘 붙여야 돼요? 최소. 20과 12와 9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20, 12, 9 동시에 나눠 떨어지진 않아요. 이 세 수의 최등약수는 이 세 숫자의 최대공약수는 최대 공약 20. 최대공약수를 구하라면 아하 최대공약수 최종수요. 만약 이 세 숫자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라면
하나, 이. 1. 어영 1이지, 그렇지. 다 같이 나눠지는 게 1밖에 없잖아. 최대 문제는 1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최소분배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3개 중에 2개만 떨어져도 나누죠. 네. 그럼 일단 4로 나눈다면 5, 4, 5, 3, 9. 다시 3으로 나누면 5, 1, 3. 모두 다 곱하겠죠? 12, 60, 120. 120. 180. 180. 네? 최소분배수는 180. 4, 32까지 5 곱하기 60에 무슨 말인가요? 그렇네. 무슨 말인가요? 20까지 가로 길이를 180으로, 세로 길이를 180으로, 높이도 높이도 180. 180으로.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죠. 이걸. 됐니? 네. 근데 가로로는 이게 한 변 길이를 180으로 잡으면 가로로는 몇 개 놓을 수 있나요? 그러면 180을 20으로 나눠야 이 직육면체 박스가 몇 개 들는지 알 수 있겠죠. 몇 개 들어가요? 9개. 그다음에 세로로는 180을 12로 나누면 몇 개? 15개. 15개. 그다음에 180을 9로 나누면 높이로는 20. 20개. 그럼 가로로 9개, 세로로 15개, 높이로 20개. 이걸 다 어떻게 되죠? 곱해요.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300. 300에 9를 곱하면 2700. 2700개의 박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았다. 아셨나요? 네. 또 질문이요. 저 24쪽에 그 전에 질문 없어요? 24쪽 전에 질문? 23쪽은 안 푼 거였죠? 쓰면 시간 없다고. 23쪽, 네, 나도 그런 건데, 23쪽은. 오늘 해야 됩니다. 24쪽에 24쪽에 3번이랑 5번이요. 3번이랑 5번. 자, 3번 보실까요? 저는 24쪽에 4번. 네, 그럼 3, 4, 5번. 3번. 세자연수 5 곱하기 x, 6 곱하기 x, 8 곱하기 x. 여러분이 문자식을 배웠으니까 저걸 줄여서 5x, 6x, 8x라 쓴다는 걸 알고 있을 테고. 저 숫자들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랍니다. 최소 공배수. 구하려면 빠르게 두 가지 걸 떠올려야 되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쓸 것인지, 이렇게 나누기 거꾸로 뒤집어 놓고 구할 건지, 아니면 무슨 분해? 이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것인지. 이 문제는 특별한 말 없으면 그냥 이걸 가지고 풉시다. 굳이 뭐 소인수, x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소인수 분해도 안 되고 5 곱하기 x라는 숫자, 6 곱하기 x라는 숫자, 8 곱하기 x라는 숫자 뭐로 나눠지죠? 2요. 일단 공통적으로 나눠지는 수가 있어요. 2. 아니, 셋 다 공통적으로 나눠지는 문자 X. x. 어쨌든 x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다 곱해져 있잖아. 네. 그럼 다 똑같이 x라는 약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x로 나누면 되잖아요. 나누면 5, 6, 8. 네, 5, 6, 8이 남아요. 5, 6, 6, 8. 동시에 나눠지지 않나요? 따라서 이 x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문제에서는 최소배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좀 더 해야 되겠죠? 2로 나눠지네요. 5, 5, 3, 4. 4. 됐네요. 자, 다 곱하면 됩니다. x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4는 360. 됐나요? 이것도 이게 미리 다 곱하려고 하지 말고 2, 5, 10이죠. 그렇잖아? 2, 5, 10을 약분시켜. 그럼 여기 0 하나 없어지잖아요. 됐니? 12. 그다음 여기 12죠. 11 약분하면 이게 다 없어지고 이거 뭐 남아요? 3. 3 남겠죠. 그럼 여기는 x밖에 안 남았잖아. 3. 끝났네. x가 3. 다음에 푸는 곱하고 나누는 거는 멍청한 짓입니다. 그냥 나누면 되지. 왜 굳이 곱한 다음에 나누려고 하는지는 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저렇게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미리 해. 천천히. 근데 한꺼번에 지금 선생님 2, 50을 갑자기 한꺼번에 3, 4, 11 한꺼번에 했는데 헷갈리면 2로 한 번 약분하고 3으로 약분하고 4로 약분하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저걸 막 다 곱해서 2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10이면 얼마지? 뭐 그래도 되는데 이 숫자는 워낙 단순해서 곱해도 되긴 해요. 그래도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복잡한 수를 계산하다 보면 곱한 다음에 다시 나누는 거는 좀 불필요한 행동일 수도 있어요.
x값이 다음처럼 구해진다. 혹시 맞추신 분? 네. 한 분만, 안타깝게 한 분만. 솔직히 x 그냥 빼고 처음부터 5랑 6이랑 8만 최소분배수 구할 텐데. 야, 저맨 처음에 선생님이 최대. 그러니까 정확히 안 건 아니군요. 뭔데야, 실망이야. 아니 이제 아니요, 셋 다 실망, 뭐, 여기는 모두 다 실망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아무도 못 맞췄다고? 선생님이 실망이. 자, 4번 봅시다. 4번이요? 네, 4번 질문이었어요. 톱니의 개수가 20개, 18개인, 여기 지금 톱니의 총 개수가 이제 20개라는 거고, 여기 톱니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개. 얘는 하나, 둘, 18개 있다는 얘기죠. 얘는 18개. 서로 맞물려서 회전합니다. 두 톱니바퀴와 같은 톱니에서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려면 몇 바퀴를 회전해야 됩니까? 우리가 배웠던 문제도 그런 거 있었죠? 처음으로 다시 혹은 동시에 출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죠? 최소 공배수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럼 결론은 톱니가 20개마다 한 바퀴를 도니까 20개면 한 바퀴, 40개면 두 바퀴, 60개면 세 바퀴. 결론은 톱니가 다시 맞물리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톱니를 선생님이 색칠해서 여기 톱니가 있었어요. 여기 톱니. A에는 여기 톱니. 그다음 B에는 여기 톱니였다고 칩시다. 이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맞물렸었어요. 근데 A가 저 빨간색 톱니가 다시 저 자리에 오려면 톱니가 20번, 40번, 60번 이렇게 움직여야 딱 저 자리에 오지 않을까요? 근데 B 톱니는 저 파란색이 딱 저 자리에 오려면 18, 그 다음에 36, 54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지.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쪽에 있는 A가 20번을 왼쪽에 있는 B가 18번을 돌아서 이 자리에 왔어요. 이 톱니가 부르는 거야. 아까 빨간색 톱니를. 파란색이 빨간색을 야 빨간색 어딨어? 했더니 빨간색 아직 여기쯤 와 있는 거예요. 나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래? 미안해. 그럼 나부터 먼저 갈게.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맞물려요. 같이 이렇게 맞물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맞물 때가 언제냐면 이 자리를 오려면 A 톱니는 톱니가 20개 움직이고 40번 움직이고 60번 움직이고 80번 이렇게 할 거고 B는 18, 30, 6, 54 이렇게 하겠죠. 네. 결론은 둘이 같이 맞물리려면 20에 18의 공배수인데 처음으로 다시 맞물리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겠죠. 처음으로 다시 공배수 중에 가장 처음에 만나는 최소 공배수. 그래서 4로 나누면 4로 안 나누죠. 2로 나누면 10, 9 9. 그럼 다 곱하면 180이요. 180. 그러니까 톱니가 180개 돌아야 되니까 A 톱니바퀴는 180개 돌려면 몇 바퀴? 9바퀴. 9바퀴. B 톱니바퀴는 10바퀴. 10바퀴. 그래서 각각 9바퀴와 10바퀴를 돌려야 된다. 와 맞았다. 됐어요? 자, 틀리신 분들은 중요한 거는 선생님 풀이를 보고 저런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의 풀이 중에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지 단순 계산을 틀린 건지 아니면 개념 정리가 잘못돼 있었던 건지 이걸 잘 파악해서 다시 꼭 집에 가서 이렇게 답만 딱 살짝 고쳐서 9바퀴, 10바퀴 이렇게 그렇게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책에 표시를 해놓으시고 집에 가 다시 여러분 손으로 다시 꼭 한 번 더 마무리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 문제. 4로 나누면 3이 남고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7로 나누면 6이 남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구하시면 이게 좀 어려워요. 사실 이거는 한 번도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적이 없는 문제입니다. 예전에 아마 옛날 수업할 때 비슷한 완전 옛날에 한번 설명하지 다 같이 있을 때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한참 됐어요. 안 한 지 한참 됐고 또 영원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썼던 교재야 뭐 이런 적인 문제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친구들과 똑같이 배운 지 꽤 지났기 때문에 아마 많이 헷갈리는 내용일 겁니다. 자, 이제 봅시다. 어려운 문제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4로 나누면 3이 남고 6으로 나누면 5가 남고 7로 나누면 6이 남는 자연수. 이 자연수를 x라고 합시다.
그럼 이 x는 하나 여쭤볼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이 x는 나누기 앞으로 가는 거야? 나누기 뒤로 가는 거야? 앞으로요. 왜 그렇죠? 그 작은 수를 이어서 가장 작은 수를 네. 그거보다는 얘네 때문이에요. 로 4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7로 나누면 로가 들어가는 숫자들은 나누기 앞인가요? 뒤인가요? 뒤요. 뒤입니다. 4로 나누면 6으로 나누면 7로 나누면 그럼 내가 구하는 x는 차리가 앞에밖에 없겠죠. 내가 구하는 x는 나누기 앞으로 가겠네? 그럼 나누기 앞으로 가는 수는 배수의 개념이야? 약수의 개념이야? 배수의 개념인데 숫자가 3개나 나왔네? 무슨 배수? 공배수. 여기까지 이해되겠어요? 자연스럽게 이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나누었 x를 4로도 나눠보고 6으로도 나눠보고 7로도 나눠봤는데 나머지가 중요해요. 몫은 잘 모르겠는데 나머지가 얘는 3이 남고 얘는 나머지가 5가 남고 얘는 나머지가 6이 남아.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나머지가 남으면 우리 뭐 하라 배웠죠? 나머지가 남으면 빼내야지. 원래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빼내야지. 그럼 x에다가 나머지가 3 남았으니까 뭘 빼야 되죠? 3을 빼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5가 남기도 하니까 5도 빼야 돼. 6이 남기도 하니까 근데 뭐야? 이렇게 되면 안 맞잖아. 우리가 이게 동시에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던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x를 4로 나누고 6으로 나누고 7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남습니다. 나머지가 1 남습니다. 나머지가 1 남습니다. 그럼 나머지 1 남으니까 얘는 공통적으로 x에서 1을 빼면 되지. 그래서 x-1이라는 숫자는 4와 6과 7의 공배수가 되는데 문제에서 만약 가장 작은 배수를 구하라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야.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요? 이건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됐니? 그럼 구할 때 이렇게 했잖아. 4, 6, 7의 최소 공배수 구해. 2로 나누죠? 2, 3, 7. 됐나요? 곱하면 이렇게 곱하면 12, 12에 7 곱하면 84. 그치? 그럼 따라서 x는 84야? 그게 아니라 그렇죠? x-1이 84가 돼야 되는 거니까 x에서 1을 빼서 84가 된 거면 x는 85가 되더라. 됐니? 마지막에 저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84, 1 빼서 83 이러면 틀려요. 이런 거는 저번 시간에 했었어. 근데 이 문제와 위에 보이는 저 문제는 차이가 얘는 똑같은 나머지가 남았기 때문에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풀이법을 이해하고 내용을 파악하면 충분히 우리가 잘 풀어낼 수 있는데 위는 얘처럼 나머지가 공통적으로 똑같은 숫자가 남아서 한꺼번에 1 빼면 되네. 이게 안 되는 문제잖아. 이런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아니 3을 뺐다 5를 뺐다 6을 뺐다 그럼 x-3이야 x-5야 x-6이야 뭘로 놓고 풀어야 돼? 문제가 다 안 맞기 때문에 이 공통적으로 빼기가 안 되면 문제가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야. 수학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수학은 RUL이야. 룰. 이게 뭐예요? 규칙. 그렇죠. 룰러잖아. 됐어요? 규칙이야. 수학은 규칙을 파악을 하는 거고 없는 규칙을 만들어서 푸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얘는 규칙 적용이 안 되잖아. 똑같이 남진 않다 보니까 숫자 하나를 빡 박아두고 아까처럼 x-1 빡 받고 4, 5, 6의 최종 매수. 근데 얘는 x-3 아니야 6은 아니야 x-5로 가야 돼. 그래? 7이 아니야 x-6으로 가야 돼. 어쩌라는 거야. 규칙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불규칙이야. 이제 불규칙한 거야. 맞네. 수학은 불규칙한 거를 싫어해. 굉장히 고지식한 애라 지 규칙대로 움직여주는 거 원해. 그래서 생각한 거야. 이건 안 되네. 어떻게 하지? 규칙성을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3, 나머지 5, 나머지 6 이게
동시에 똑같은 수를 뺄 수가 없네. 아, 그 아하가 뭐죠? 세개 다 다요. 더한 다음에. 아하가 잘 들어. 네. 잘 들어. 네. 잘 들으라고 날 보지 말고 잘 들어. 칠판을 잘 봐. 아. 7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1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앞전에 문제 풀 때 배수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7에서 1을 뭐 했나요? 빼요. 뺐죠. 이거 눈 돌리면 안 된다. 눈 돌리지 마. 눈 돌리면 눈 팔 거야. 눈 돌리지 마. 7에서 1을 뺐지. 빼서 이 수를 뭘로 만들었죠? 6으로 만든 거야. 6으로 만들고 3으로 나누었더니 나누어 떨어지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나 7개를 가졌어. 그래서 3개씩 나눠줬어? 그랬더니 하나가 남아. 그 하나 남은 거를 고민할 때 어떤 사람은 이걸 괜히 가져왔네? 처음부터 가져오지 말 거야. 처음 7개에서 빼내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7을 3으로 나눴더니 하나가 남았어. 2개를 더 넣어. 그치? 2개를 더 가져올 걸 그랬구나. 이 하나를 처음부터 이 하나를 가져오지 말자가 아니고, 하나가 남는다를 2개가 부족하더라고. 알겠니? 네. 나머지를 2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데, 하나는 1이 남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2가 부족하다로 보겠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하다. 2개를 더 이게 2개를 더 가졌어야 되네? 2개를 더 가져온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2개를 더 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누어 다시 떨어집니다. 차이는 몫이 얘는 2고 얘는 몫이 3이라는 거 빼놓고는 어쨌든 나누어 떨어진다. 됐니? 됐어? 네. 정말 됐을까? 진짜일까? 어떤 숫자를 5로 나누었어? 네. 나머지가 2가 남았네? 그리고 2가지 관점을 뭐로 해석하라고요? 첫 번째는 2가 남는다라고 쓸 수도 있고, 두 번째 3이 부족하다. 3이 부족하다. 왜? 2와 3을 더하면 2와 3을 더하면 여기 5가 되니까. 감이 와요? 네. 정말 감이 왔어? 네. 믿어도 돼? 네. 그럼 앞으로 갑시다. 네. 문제 응용하면 헷갈릴 것 자, 보세요. 이제 합니다. 이제 합니다. 네. 4로 나눴더니 3이 남았어. 이 3이 남았다를 지금은 뺐더니 앞에 규칙이 안 맞잖아. 그래서 뭐 하겠다는 얘기죠? 자, 다시 4로 나누었더니 3이 남았어. 3이 아까 우리가 한 대로 3이 남는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1이 부족하다. 1이 부족하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네. 그럼 여기 6으로 나눴더니 5가 남는다. 얘는 1이 부족하다. 다시 1이 부족하다로 생각할 수 있어요. 7로 나누어 6이 남는다를 1이 부족하다. 이제 알겠다. 남는 걸로 계산했더니 규칙이 하나도 안 맞는데 부족하다로 계산했더니 규칙이 맞네. 1이 부족하다가 셋 다를 만족하는 규칙이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아까 그랬지. 1이 부족해. 1이 부족했어. 처음에 그러면 x보다 1을 빼야 되는 거야? 부족하면 더 가져와야 되는 거야? 더 가져와야 되니까 1을 빼야 돼? 더해야 돼? 1을 더해야죠. 그래서 x가 아니고 x 플러스 1, 4와 6과 7의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작은 그 사이의 최소 공배수. 자, 구합시다. 4, 6, 7의 최소 공배수. 4, 6, 7. 2로 나누면 2, 3, 7. 다 곱하면 2, 4, 4, 30, 84. 84. 따라서 x 플러스 1이 84인 거야.
x 85 아니야. x는 80. 4. 3인 거야. x에서 1을 더해서 84가 된 거죠. 이해합니까? 네. 이 문제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운 거야. 어려운데 지금 규칙을 잘 파악해서 문제를 푸니 문제 자체가 생각보다는 어렵진 않아. 아, 이게 이해를 하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이해 안 될 때는 뭔 얘기하는 거야 이랬는데 이해 알고 보니까 남는 걸로 다 틀려. 똑같은 수를 빼야 되는데 똑같은 수를 뺄 수가 없네? 그럼 그때 빨리 생각을 바꿔야 돼. 아, 이게 남는 걸로는 규칙을 못 찾는 문제니까 반대로 부족한 걸로 규칙을 찾자. 얼마나 부족하지? 1. 얘도 1. 얘도 1.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해서 규칙이 나오는 문제겠지. 남는 걸로 안 되면 부족한 걸 푸는 거야. 가볍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남는 걸로 규칙이 안 맞아? 그럼 부족한 걸 풀면 규칙이 맞아. 근데 혹시 선생님 문제 중에 남는 걸로도 규칙이 안 맞는데 부족한 걸로도 규칙이 안 맞는 문제는 그런 걸 내겠냐? 그 수학 그걸 내겠냐고. 답이 안 나오는데 그걸 내겠냐고. 답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내요. 수학은 규칙이 있는 문제를 내는 거니까 그런 건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먼 미래에 불규칙 수학 문제란 단어가 생기지 않나요? 아니, 나중에 고등학교는 불규칙한 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우는 것들은 보통은 다 규칙성을 위주로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때도 거의 대부분 다 규칙성을 배워요. 근데 불규칙한 거를 우리가 아는 규칙성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수학은 불규칙한 것보다는 규칙성 있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을 잘 찾아서 푸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질문요? 저 24점 6번 안 하는 6번 거. 안 하는 네, 이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 25페이지인가요? 예. 네, 25페이지 10번 문제. 26페이지. 26페이지 10번 문제. 두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다음과 같을 때 네모에 들어갈 수 없는 수를 구하랍니다. 이거는 여러 개 보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습니다. 최대 공약수 얼마라고요? 45.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5의 세제곱이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밑을 먼저 선택할 때는 겹치는 것만. 겹치는 것. 지수는 작은 것. 두 번째 지수는 작은 것. 나와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그럼 겹치는 것만. 어차피 근데 네모에는 위에 밑 3, 아래 3, 위에 밑 5, 아래 밑 5. 겹친 걸 잘 썼네요. 그럼 여기는 있어요.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뭐 2가 오든 3이 오든 5가 오든 뭐 와도 사실은 뭐 어차피 겹친 건 다 썼으니까. 그럼 지수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수를 숫자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 보세요. 칠판 잘 보세요. 이걸 일일이 고민을 못하는 이유가 보기마다 어떤 건 답이 될 수도 있고 보기는 어떤 건 답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래, 영원이 이거 빠졌나 보다. 잠깐 놔두세요. 좀 이따 해줄 테니까. 일단 먼저 문제 좀 봅시다. 1번의 보기인 2를 여기다 집어넣어 줘봐. 한번 생각해보세요. 2를 저기다 집어넣었어. 말해주세요. 그럼 최대공약수 이런 답이 말이 돼? 안 돼? 돼요. 일단 밑 겹친 거 썼죠? 지수는 두 개 중에 작은 거. 여기 2 썼네요. 두 개 중에 작은 거. 3 썼네요. 근데 뭐 2가 온다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2번은 일단 최대공약수가 올 수 있는 숫자라는 얘기죠. 근데 답은 아니야. 지금 안 되는 걸 찾는 거니까. 그럼 이제 2가 아니고 이제 다 바꿔 써보는 거예요. 2번, 3번 두 개. 3은 되나? 아니요. 자, 봐. 3을 곱한다고 쳐보세요. 3을 곱하면 이 3이 앞에 있는 3의 제곱에 곱해지면서 3의 세제곱. 밑에 있는 숫자가 이렇게 숫자가 바뀌겠죠. 3이 원래는 2번인데 3을 곱하면 3이 3번 되면서 5의 4제곱. 그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면 3 곱하기 5는 맞는데 지수는 3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런 답이 나와요? 아니요. 안 나오잖아요. 네. 답이 안 맞네. 3을 집어넣으면 답이 안 맞아요. 2번이 틀린 겁니다. 5 같아요. 그럼 5는 되는가 볼까요? 5를 집어넣으면
A가 3의 세제곱, 5의 세제곱. B는 여기다 3이 아닌 5를 집어넣으면 5의 횟수가 몇 번이 되죠? 3이 2번, 5의 5제곱. 최종 횟수는 3 곱하기 5의 지수 작은 거, 지수 작은 거. 답 이렇게 나오나요? 나오네요. 3번은 괜찮아요. 그럼 7은? 7은 어차피 와도 뭐 전혀 관계없죠? 7은 새로운 미시기 때문에 뭐 전혀 겹치지 않아서 8은 겹치는 거 없어도 또 아무 상관 8도 겹치는 게 없죠. 8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세제곱. 어차피 3하고 5만 겹치지 2는 안 겹치잖아요. 얘네는 와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 있는 3만 보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또 15번. 이게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왜 이런 거 풀지 않았습니까? 2x, 3x, 4x 최종 배수 구하시면 어떻게 했나요? X 1등 x로 나누죠. 2, 3, 4 다시 2로 나누면 1, 3, 2 이거 다 곱하면 X 12 곱하기 x는 60 따라서 x는 5 5 이런 문제 푼 적 있죠? 이 문제랑 이 문제랑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 2대 3대 4라는 얘기는 그 세 개의 숫자가 2와 3과 4여도 비례는 2대 3대 4죠. 그치? 근데 내가 여기다 2배를 했었잖아. 이수에. 여기다 2배를 하면 4, 6, 8 얘도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얘도 2대 3대 4야. 비례는 그렇다는 얘기죠. 숫자는 4, 6, 8이지만 비례는 2로 나누면 2대 3대 4가 되죠. 이해해요? 네. 무슨 말이지? 맞습니까? 비율은 비우는 거니까. 그럼 만약 여기다 내가 3배를 했다 쳐. 3배 했어요. 숫자는 6, 9, 12로 바뀌지. 네. 근데 6대, 9대, 12 하면 너 보통 비례 쓸 때 이렇게 쓰니? 아니요. 이거 약분되면 약분을 해서 최선의 자연수 쓰는데 그게 얼마냐면 2대 3대, 3으로 약분되니까. 이거 3 약분하면 2대 3대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구하는 숫자는 2에 어떤 숫자를 곱한 거예요. 그 3에 똑같은 그 어떤 수를 곱한 거예요. 4에 똑같은 그 어떤 x를 곱한 거예요. 됐니? 그래서 2대 3대 4라는 숫자가 나오면 그는 비례인 거고 숫자를 직접 쓸 때는 2에 어떤 숫자 곱하기 3에 그 똑같은 숫자 곱하기 5에 그 숫자 곱하기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표현합니다. x가 아니어도 됩니다. a여도 되고 b여도 되고 문자는 상관이 없는데 일정한 숫자가 똑같이 곱해져 있어요.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앞으로 2대 3대 4라는 말이 나오면 비례가 그런 거지 실제 숫자가 2, 3, 4를 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숫자를 뜻하는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그 숫자들의 일정한 문자를 곱해준다. 아셨어요? 그럼 풀이는 이렇게 마무리됐어요.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세수의 세수합 x에다 50원 되겠죠. 그럼 세수는 10, 여기는 15, 여기는 20. 이거 다 더하면 이제 정답이 되겠죠. 또 질문이요. 27페이지 질문 있나요? 25페이지 25페이지에 저 27페이지 있습니다. 잠깐 25페이지에 뭐 있어요? 6번 6번. 제곱수 만들고 싶은 자, 제곱수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렇지. 이게 말을 해석하면 그래. 24에 어떤 수 a를 곱하여 또 다른 자연수 b의 제곱이 되게 하려 한다. 곱할 수 있는 가장 작은 a, b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예요. 이게 한글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24에 어떤 수 a를 곱해서 또 다른 자연수 b의 제곱이 되게 한다.
곱할 수 있는 A값과 B값 중에 작은값을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풀었죠? 일단 24를 소인수분해. 24를 소인수분해하죠. 네. 2로 나누면 12. 2로 나누면 6. 6. 2로 나누면 3. 3. 2의 세제곱. 얘가 제곱수가 아닌 이유는 누구 때문이죠? 지수가 다 짝수가 아니어서. 지수가 모두 다 짝수가 아니죠. 네. 그럼 내가 여기다 뭘 곱할 생각이야? A라는 수를 곱할 생각이야? 네. 그래서 또 다른 자연수인 B의 제곱이 되게 일단 뭐 곱해야 돼? 6.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에 일단 지수가 홀수인 건 한 번씩 다 곱해야 된다며. 지수 홀수인 게 2, 지수 홀수인 게 4. 3. 그럼 이 얼마를 곱하겠다는 얘기야? 6을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A는 일단 6이에요. 그 다음 잘 봐야 돼요. 그렇게 곱했더니 결론은 어떻게 되죠? 2가 몇 번이에요? 4번. 네. 3이 2번. 2번. 그럼 이 수는 16. 16에다가 9를 곱한 값이니까 54에다가 144가 돼요. 104. 144는 뭐의 제곱이죠? 12. 12의 제곱. 아니, 그러니까 12 곱하기 12가 144라고.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나요? 12요. 12가 됩니다. 됐니? 네. 자, 정리 다시. 정리. 문제 자체는 제곱수를 묻는 문제예요. 24를 소인수분 했더니 2가 3번, 3이 1번. 그럼 여기다 얼마를 더 곱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홀수인 2 1번, 3 1번을 곱하면 총 결국은 2가 4번, 3이 2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수의 제곱을 찾고 싶잖아. 어떤 수의 제곱. 2가 4번 곱해졌지? 2가 4번을 2번은 묶으라는 얘기예요. 제곱이니까. 2가 4번을 2번을 묶으려면 2의 제곱에 제곱. 2를 제곱한 값에서 다시 또 2번 곱하면 2가 총 4번 곱해지니까 3의 제곱은 3의 한 번을 2번 묶으면 되겠죠. 4, 3, 12의 제곱. 아까는 이제 선생님 이걸 직접 숫자를 곱해서 계산해 드린 거고 지금은 약간의 수의 관점에서 좀 쉽게 푸는 방법인데 쉽게 푸는 방법은 이래요. 어차피 좀 감이 잘 안 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건 전체 수의 제곱을 원하잖아? 네. 밑은 안 바뀌어요. 밑은 그대로 2와 3입니다. 근데 지수가 2가 4개 있지? 2가 4개 있잖아? 네. 걔를 2로 나누는 거예요. 걔를 2로 나누는 거예요. 2개 남아요. 3이 2개 있죠?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3이 몇 개 남죠? 하나. 밑에 2의 제곱은 4가 되고 그다음 3을 곱한 다음에 제곱한 값이니까 이 값은 12의 제곱. 근데 정리해 보니까 24에다가 내가 얼마를 곱했죠? 6을 곱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의 제곱이 됩니까? 12의 제곱. 따라서 이게 A, 제곱 밑에 있는 얘가 B.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얘랑 관계없이 어떤 숫자가 있었어요? 2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세제곱. 자, 이렇게 따집시다. 여기다가 뭔가를 더 곱해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게 해야 돼요. 두 가로에 들어갈 적당한 수를 고르시오. 그러면 첫 번째 가로 뭐 들어가야 되죠? 3 1번, 5 1번. 감이 잡혀요? 왜 그런지 알겠나요? 2는 지수가 짝수잖아. 일단 무조건 제곱수는 지수가 홀수인 것만 곱하는 거야. 2는 지수가 짝수네? 3이 지수가 홀수네. 3 1번. 5가 지수가 3번이라는 홀수네. 그럼 5 1번. 됐어요? 네. 그럼 여기는 이건 바로 모르겠죠? 일단 쓰세요. 여기까지 곱하게 되면 2가 2번, 3이 2번, 5가 몇 번이에요? 4번. 4번. 근데 이거를 제곱으로 묶고 싶은 거잖아요. 네. 밑은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바꾸지 마시고 쓰시고 지수만 반으로 나누어 쓰시면 돼요. 2의 반, 1. 3의 반, 2의 반, 1. 4의 반, 2. 얘는 뭐의 제곱이냐면 2, 3은 6. 6이죠. 6 곱하기 25의 제곱. 25에다 6 곱하면 150. 네, 얘는 그래서 150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곱하는 숫자는 15. 어떤 수의 제곱입니까? 150의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죠? 한 번만 더 해서 할게요. 한 번만.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런 수가 있어. 그 수에 뭔가를 곱했더니 또 다른 자연수의 제곱이 돼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 2, 3, 5. 2, 3, 5 왜지? 지소홀수, 지소홀수, 지소홀수. 지소홀수의 밑은 한 번씩 다 곱한다. 그럼 결론은 2가 몇 번? 이거 두 번. 2가 2번, 3이 두 번. 3이 2번, 두 5가 2번. 이렇게 제곱 묶을 때는 밑은 그대로 쓰고 지수는 반만 쓴다. 2의 반, 1, 3의 반, 1, 5의 반, 1, 30. 30의 제곱. 따로 곱하는 수의 가장 작은 수는 30. 어떤 수의 제곱? 30의 제곱. 곱하는 수 이런 경우는 30, 어떤 수의 제곱도 3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니들 또 질문이요? 또 27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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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아요. 18, 21, 20. 18은 좀 전에 한 겁니다. 다시 해보세요. 좀 전에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거니까. 21, 22. 아, 잠깐만요. 안 되는 줄 알죠? 이거는 좀 전에 했던 문제는 아니고 최대 공약수에 관련된 문제네요. 이건 저번 시간에 했는데 최대 공약수 할 때 설명했었어요, 이것도. 이건 이번에 얘가 정육면체예요, 얘가 정육면체. 그럼 이 정육면체 가로 길이는 x, 세로 길이도 X. x, 높이도 X. x. 근데 x는 24에 베스. 약수. 작잖아요. 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20자보다 작은 값이잖아. 근데 배수일 리는 없지. 아까는 이렇게 숫자가 커져갔지. 그럼 배수인데 얘는 그 수보다 작잖아. 그럼 24에 약수겠죠. 동시에 이 x는 16에도 약수가 되고 똑같은 x니까 그 x는 48의 약수가 됩니다. 그럼 무슨 약수? 공약수. 공약수겠죠. 근데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건 네, 공약수. 최대 공약수. 그래서 24, 16, 48의 최대 공약수 뭘로 나누죠? 2. 그리고 8. 뭐 일단 4로 나눠보면 여기는 6. 6, 여기는 4. 4, 여기는 12. 12. 또 2로 나누면 3. 3, 2, 4. 6. 6. 아, 근데 세 개수가 동시에 나눠지잖아요, 이제는. 안. 않죠?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8. 여기서 끝나네요. 4 곱하기 8. 됐나요? 무슨 말이죠? 이 블럭의 한 변 길이를 얼마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x는 지금 우리가 보는 x는 이 블럭의 한 변 길이잖아? 한 변 길이를 8로 잡아야 돼, 이렇게. 8로. 8. 그럼 가로로는 24 나누기 8, 세로로는 16 나누기 8, 높이로는 48 나누기 8. 각각 몇 개씩? 3개, 2개, 6개. 6개. 정답은 총 몇 개 필요하죠? 36개 블럭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질문이요. 21, 22. 21. 전체 인원 30명보다 많고 50명보다 적은 어떤 모임에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6명, 다음에는 9명, 나중에는 처음에는 6명, 그 다음에는 9명, 나중에는 12명씩 짝을 지었어. 근데 항상 5명이 짝을 못 지었어.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6, 9, 12로 나누는 거 그렇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인원수를 X라고 합시다. 근데 X가 있어요. 근데 5명씩 짝을 졌어. 6명씩 짝을 졌어요. 예를 들어 12명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6명씩 짝을 지면 조는 몇 개 나오죠? 2개 조가 나오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남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지. 네. 근데 만약 사람 인원이 15명 있었어요. 그럼 6으로 나누면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2개 조를 짜지는데 3명이 남자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니까 구하는 인원수를 X라고 보고 수학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이야. 전체 인원수를 X로 본다면 그 X를 6으로 나누든 그 X를 9로 나누든 그 X를 12로 나누든 나머지는 항상 5가 남는다.
왜? 5명이 계속 짝짓지 못하고 남았다잖아. 이 얘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규칙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5가 남고, 5가 남았잖아. 이거 바꿀 필요도 없어요. 5가 남았으니까 그냥 5를 빼요. 빼면 됩니다. x에서 5를 빼면 그 숫자는 6, 9, 10의 공약수, 공배수. 공약수. 공. 앞에 있는 거는 배수야, 약수야? 배수. 배수라고 그랬잖아. 네. 그럼 얘는 공, 배, 수. 근데 가장 작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 그냥 공배수를 구하는 거야. 그치? 네. 근데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 최소 공배수에 최종 배수의 배수. 배수를 쓰시면 되죠. 최소 배수, 배수. 6, 9, 10의 최소 공배수 얼마인가요? 6, 9, 10, 3. 6, 9, 12, 6, 9, 12의 최소 공배수는? 이거 일단 3으로 나누면 2 남고 3 남고 4 남고 다시 2로 나누면 1 남고 3 남고 2 남고 다 곱하면 36. 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된다. x-5가 36이 될 수도 있고 공배수니까 72가 될 수도 있고 혹은 108일 수도 있어. 그럼 내가 구한 x는 36에 x에서 5를 빼서 36이니까 x는 36에 5를 더해야 되겠죠. 70에 5를 더해야 됩니다. 108에 5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x가 낼 수 있는 숫자는 41 아니면 77 아니면 113 이런 식인데 지금 인원수를 잘 보세요. 지금 몇 명이나 돼 있어요? 30명보다 많고 50명보다 적어요. 30명보다 많고 50명보다 작은 숫자가 여기서 어떤 거죠? 41. 41. 그 정답은 우리 반 인원이 41명이 된다. 이 문제는 어려운 겁니다. 사실 난이도도 높아요. 여러분 쉽게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기 문제 숫자 위쪽에 동그라미 3개 있는데 그게 난이도 같은. 네. 22번은 이거 설명 들어야 돼요. 이거 설명. 자, 보세요. 앞쪽은 다시 갑니다. 23페이지 펴보세요. 네, 23페이지에 필수예제 7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이 설명은 다 할 여유가 좀 없고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부분 이 부분에 이렇게 네모박스 펴놓으세요. 네모박스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문제처럼 A분의 B, C분의 D의 어느 곳에 곱해도 두 개 다 자연수로 만드는 분수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그 구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A분의 B, 박스 쳤죠? 박스 옆에다가 자리 있으면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 두 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모두 다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얘네들이 곱한 값을 죄송해요. 곱한 값. 얘네들을 묶은 값을 밑에다 내려 쓰고 그 밑에다 뭐 쓰냐면 B와 D를 쓰는 게 아니고 B와 D의 최대 B와 D의 최대 공약수 그 다음은 얘네들을 묶은 다음에 반대로 분자를 올려요. 그래서 A와 C의 최소 공배수 이거 써야죠. 무조건 써야 돼. 네, 이렇게 해서 분수를 만들면 이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이거. X자 모양으로 위에는 분자 2개 있고 X자 모양 밑으로 내리고 밑에는 분모 2개 있고 X자 모양 분자를 올려서 그렇게 분수를 만들 때 밑에는 최대 공약수 위에는 최소 공배수 네, 이렇게 묶어주면 정답이 만들어진다. X자 모양으로 묶어줘라. 다 쓰였나? 더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풀어봅시다.
자, 두 분수에 그러니까 이런 건 이런 뜻이야. 12분의 7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한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어떤 분수를 곱한 거예요? 한자가 5분의 14에다가 어떤 분수를 곱한 겁니다. 그 분수가 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아니, 인정하나. 똑같은 분수여서 같은 분수예요. 네. 이렇게 곱했더니 갑자기 12분의 7이 약분되면서 얘가 자연수가 되고 5분의 14와 얘랑 막 위아래 약분되더니 갑자기 자연수가 돼. 그렇게 만드는 분수값 중에 가장 작은 가장 작은 분수를 구하는 패턴이 내용은 이런데 풀이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12분의 7과 5분의 14를 바로 옆으로 나열해 쓰시고 얘네들을 묶어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7과 14의 최대 공약수 얘네들을 묶어서 분자 올린 다음에 12와 5의 최소 공배수 이렇게 구하면 요 네모에 들어가 분수를 찾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계산해보면 되겠죠? 7과 14의 최대 공약수는 얼마예요? 7이야. 이거 계산해보면 12와 5의 최소 공배수는 60 60이에요. 최대 공수는 14 최소 공배수. 아니 7과 14의 최대 공약수는 7이죠. 네. 14가 아니에요. 최대 공약수잖아. 가장 크게 나눠지는 숫자. 네. 7은 14로 안 나눠져요. 아 7, 14. 7로 나누면 1, 여기 2. 이게 최대 공약수. 됐니?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어서 분자를 올려놓고 12와 5의 최소 공배수. 60. 뭐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답을 7분의 60으로 다시 쓰시면 이 문제 정답이 된다. 언니? 아셨죠? 그러니까 왜 이런지는 좀 시간 있는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문제를 일단 먼저 풀어주셔야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도록 하시고요. 자 밑에 마지막 23페이지에 밑에 있는 이거는 예전에는 아주 중요했던 교과인데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다루지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는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는 이런 걸 물어보니까 자 이래요.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G, 초성배수를 L이라고 했는데 A는 A 곱하기 G, B는 B 곱하기 G라고 하고 1번은 L은 A 곱하기 B 곱하기 G, 2번 A 곱하기 B는 A 곱하기 G 곱하기 B 곱하기 뭔 소리야 이게 뭐라는 거야 도대체 못 알아듣겠어 나. 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숫자로 두 자연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고등교과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해서 요즘은 많이 설명하진 않는데 고등학생들이 배웠던 교과예요. 근데 이거를 중학생에 맞춰서 설명하려다 보니까 말이 좀 어려운 문자들이 써져 있는데 알고 보면 별건 아니거든. 여기에 12가 있고 여기에 8이 있다고 칩시다. 잘 보셔야 됩니다. 최대 공약수는 얼마죠? 최대 공수는 4요 4입니다. 그리고 나눠지면 서로소가 남죠. 얘는 2라는 서로소가 남고 3이라는 서로소가 남고 얘는 2라는 서로소가 남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오지. 그 최소 공배수는 얼마인가요? 24 24입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생각보다 재미난 규칙이 있어. 첫 번째는 12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 4와 서로소 3의 곱이죠. 8이라는 처음에 주어진 저 8이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 4와 저 서로소 2의 곱이에요. 그리고 최대 공약수 24, 아니 최소 공배수 24는 잘 봐. 최대 공약수 4 곱하기 서로소 2 곱하기 서로 3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처음에 주어진 두 자연수 12와 8을 곱한다고 쳐보자. 됐니? 12와 8을 곱하라는 얘기는 얘랑 곱하라는 얘기. 어차피 12는 4 곱하기 3이고 8은 4 곱하기 2니까. 그럼 처음에 주어진 두 자연수를 곱하라는 얘기는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맞네? 네. 그냥 배워. 얘랑 둘이 곱하라는 얘기는 얘네들이 곱하라는 얘기잖아. 네. 위아래 12와 8을 곱하라는 얘기는 위아래 4 곱하기 3에 4 곱하기 1을 곱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곱했더니 이런 규칙이 나오는데 여기 4라는 숫자 최종함수 하나 하고 여기 서로서 3 하고 여기 서로서 2 하고 곱한 값에 다시 최대 공약수를 한 번 더 곱한 거죠. 이렇게 쓴 거예요. 4 여기다 쓰고요. 3 여기다 쓰고요. 2 여기다 쓴 거예요. 남은 4는 여기다 쓴 겁니다. 왜 굳이 이렇게? 왜 굳이 이렇게 하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이거 어디서 봤죠? 4 곱하기 3 곱하기 어디 있어요? 갑자기 왼쪽에 여기 있네. 4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여기 있네. 이게 누군가요? 24. 최대 공약수. 아니 최소 공배수. 그리고 4를 곱한 거. 뭘 의미하죠?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처음에 주어진 두 수를 곱한 값은 최대 공약수 4와 최소 공배수 24를 곱한 값과 같다. 처음에 주어진 두 수를 곱하라는 얘기는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와 최소 배수를 곱한 값과 같다. 그거를 그냥 수학적 기호인 영어로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글로 이거 써놓으세요.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거 써져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거 그 필수페이지 8번 바로 아래에. 있으면 쓰지 마세요. 네, 있으면 못 쓰지. 제가 쓰는 네, 있으면 굳이. 두 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곱과 같다. 아셨습니까? 네. 되셨어요? 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나면 여기 연습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그러면? 540. 필수 예제 8번 문제.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90일 때 A 곱하기 B 값을 구하시오. A 곱하기 B라는 얘기는 두 자연수의 곱을 구하는 얘기죠. 네. 두 자연수를 곱한 값은 뭐랑 같다고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 같다. 최대 공약수 얼마예요? 6. 최소 공배수 90. 답 나왔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다. 초등학교 곱셈 문제더라. 알고 보니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다시 과제는 근데 여기가 지금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아직 그래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연습해보자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는 아직 여러분이 솔직히 좀 여기까지 풀기에는 아직 실력이 좀 부족하고 1을 풀었는데. 근데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28쪽까지 다시 펴세요. 28쪽까지 혹시 오늘 이제 또 따로 설명드릴 거 있죠? 질문하겠다고 막 설명한 거 있잖아? 근데 지금 선생님 설명 듣고 이제 풀이를 이렇게 또 나름 정리해 쓰신 분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그 정리해 쓰신 거를 그대로 답으로 쓰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우고 다시 푸셔야 되는 겁니까? 지우고 다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네 실력이 되는 거니까 선생님 풀이 교재 검사했는데 이거 내가 저번에 풀이해준 거 그대로 100개 다 썼네? 그러면 혼날 겁니다.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쓰다 보니까 선생님 풀이대로 저도 그게 풀어지더라고요. 지금 설명하신 걸 참고해서 풀다 보니까 그 풀이대로 풀어지더군요. 그런 거는 뭐 어쩌다 한두 개씩 나올 수는 있는데 내가 풀어준 풀이 그대로 똑같이 써있다는 얘기는 그냥 100개인 거밖에 안 되잖아. 100개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내 풀이지 네 풀이가 아니잖아. 다시 집에 가서 참고는 할 수 있는데 참고를 했으면 지우고 다시 여러분 손을 깔끔하게 푸셔서 다음에 오실 때까지는 여기 있는 28페이지까지 숙제 29초까지.
29쪽은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그럼 문제 좀 어려우니까 28쪽까지는 기본적으로 하시고 29쪽은 도전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28쪽까지는 문제 빈 거 없이 다 풀어 오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네. 자, 갑시다.